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이 정은이에게 USB를 넘겨줬다. 평창 올림픽 때 만경봉호에 돈박스와 물자를 가득 실어서 보냈다. 문이 또 야밤에 판문점으로 가서 정은이 심부름꾼을 만나서 무엇인가 건넸다 등등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은 그런 유의 이야기가 줄줄이 쏟아져 왔지요. 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임종석은 북한 도서 남측 사용 인쇄를 받아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북으로 보낸다고도 했었죠. UNS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서도 서해에서 몰래 석탄 등을 실어 보내다가 발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사파들은 틈만 나면 북의 식량과 물자를 지원해야 된다. 돈을 보내야 된다는 등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은이에게 무엇인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두들겨 맞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의 비핵화 불이행으로 인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관계로 북한은 교역이 끊어진 가운데 몸부림쳐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북은 비밀리에 남쪽 정부와 내통하여 자원과 물자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예의치 않을 경우 남쪽 주사파들이 정은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가장 간편하고 대북 제재를 속일 수 있는 해킹을 고의적으로 당해주는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해킹 당했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오늘날 북한은 주업이 해킹이라고 할 정도로 해킹으로 먹고 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5일 중앙일보는 아사히 신문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를 또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참으로 끔찍함을 느끼게 됩니다.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탈취 금액이 얼마쯤 될는지 여러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그마치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 감이 잘 오지 않지요.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약 2조 4천억 원이 됩니다. 최근에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공격이 두드러졌는데 2017년 이후로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15건의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15건 가운데 10건은 한국의 거래소가 표적이었다고 합니다. 4년 전의 일이며 최근에는 더욱 심해졌다고들 하는데 언론에는 별로 떠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래는 가상화폐뿐만 아닙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피땀 흘려 개발해 놓은 잠수함 기술 해킹,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가 개발해 놓은 KF-21 전투기 기술 해킹을 당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우조선 해양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도 해킹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초당적인 성명서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초당적인 항의 성명서 말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해킹 사실을 확인했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태경입니까? 하태경. 여러분, 하태경은 보수당의 위장 전입해 온 미전향 주사파 의원이란 사실을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주사파에서 전향도 하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태경의 언행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당은 주사파 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판인데 말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주사파 무서운 줄을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태경은 김일성을 신격화해 놓은 김일성 회고록을 대한민국 서점에서 판매를 해도 괜찮다고 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태경이 왜 해킹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것일까요? 연막전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실을 터뜨려서 국민을 안심시켜 놓은 뒤 현 정권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해킹을 당해주는 그런 일에 협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태경의 말에 의하면 방사청이 조사를 이유로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의 말입니다. 현 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대한민국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김정은을 아주 좋아하는 박지원이 아닙니까? 하이원은 이번 한국우주산업을 해킹한 그 세력이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한 세력과 같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킹 배우로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 조직 김숙희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믿지 못할 정보 당국이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나 합시다. 정보 당국은 이번 해킹이 한국우주산업이 생산하는 KF-21 설계 도면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고 있는 도산 안창호함 등을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AI가 생산하는 KF-21의 경우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했으며 그는 2022년 시범 비행과 전력화를 거쳐 2032년까지 120대를 실전 배치할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계획은 참으로 근사하지 않습니까? 도산 안창호함이란 어떤 잠수함일까요? 대우조선해양이 설계 건조하고 있으며 자그마치 3,000톤급 잠수함인데 한국군이 처음으로 독자 설계한 기술로 개발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6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잠수함의 자료가 실제로 유출되었다면 한국군 전력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북에게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더 당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자력 잠수함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항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측의 국내 방산기업 대상 기술 탈취 해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쩌란 것인가? 대책을 세운다는 말은 없고 그저 당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벼룩이 안뽕 터지는 소리입니까? 김정은의 비핵화는 물 건너 간 일로 보여지며 아울러 유엔의 대북 제재도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문이 집권하고 있는 내년 대선까지 가전수단 방법을 다해서 돈과 기술 정보를 포함해서 북으로 보낼 수 있는 모든 물자는 다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킹은 고의적으로 당해주는 것으로 이심해 볼 수 있으며 해킹을 방패 삼아 한쪽에서는 다른 비밀 공작을 꾸며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문이 말해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일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